이렇게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이 세월호를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7주기에 다시 촛불을 든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 이제 7년 동안 지나면서 세월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조직이라든가 법도 있었잖아요. 네, 2014년, 2016년에 두 번에 걸쳐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이 됐었고요. 그 법을 근거로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 1, 2기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가족들의 고소고발 그리고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 의혹 제기로 검찰에서는 특수단을 꾸렸고요. 검찰의 특수단은 2019년 11월에 출범을 해서 1년 2개월 동안 조사를 하고 2021년 1월에 종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검찰 특수단의 결과나 그 법원의 재판 결과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과 너무 달라서 굉장히 지금 현재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렇죠. 검찰 특별수사단은 출범을 할 때 세월호 백서를 다시 쓰겠다는 심정으로 임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근데 수사 의뢰된 의혹들이라든가 수사 결과들, 재판 결과 또 앞으로 남은 과제들까지 굉장히 많은데요. 4.16연대 공동대표 박승달 목사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세월호 7주기인데 유가족들도 그렇고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께도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네. 감회가 어떠세요? 한마디로 참 갑갑합니다. 네. 참사가 발생한 지 7년이나 되었지만 진상조사는 진척이 없고 책임자들은 아무도 자기 책임이라고 나선 사람도 없고 처벌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정부는 조사에 그 사과를 했지만 실제로 그 이후 행동을 보면 전혀 잘못했다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조사에 성실하게 하지도 않고 협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월호 참사를 추모했던 그 시민 활동가들에 대해서 또 정교조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서 그런 기소를 중지하거나 취소하거나 교육부에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는 무죄, 전원 무죄죠. 현장 책임을 맡았던 123 정장 혼자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고위 공직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상을 은폐하고 방해했던 고위 공직자들도 역시 모두 다 업무상 문제에 대해서는 다 무죄로 가고 있습니다. 이 무죄 판결의 논리는 우선은 현장에 도착한 해경이 세월호로부터 보고를 너무 늦게 받았고 그리고 해경 지휘부가 퇴선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선장이나 선원들이 이미 배에서 도망쳐버렸잖아요. 네, 먼저 나왔죠. 그거를 고려했을 때 과연 이자들이 그 말을 들었겠느냐. 그리고 세월호가 예상보다 빨리 침몰할 수 있었던 걸 예상할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책임이 없다. 이게 무죄 판결 논리거든요. 참. 네. 근데 이게 2015년 7월 광주고법은 해경의 구조 실패에 대해서 해경 지휘부 그리고 현장 지휘기관에게 공동 책임 이걸 인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무죄 판결과는 전혀 배치되는 법 쪽에서는 이런 약간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침몰했는지 이 침몰 원인도 밝혀져야 할 문제잖아요. 네. 침몰 원인에 대해서 지금 이제 흔히 이야기해서 내인설과 그리고 이제 연리난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배가 바닷속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막상 배가 위로 올라오고 나니까 이제는 과학적 수사를 하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선조위 때도 이제 결론을 아직 못 내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참위에서도 아직 결론을 내리고 있지 못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세월호 참사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후에 회의를 시작하면서 검찰의 이제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유가족과 4.16연대가 계속 주장하셨던 게 특검 조사잖아요. 그만큼 특검이 풀어야 할 과제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과 그 사참위가 검찰 특별수사단의 수사를 의뢰했던 건 총 19건인데 거의 다 무혐의
처분되고요. 그러니까요. 딱 그 DBR 세월호의 블랙박스라고 할 수 있는 DBR에 대해서 수거 과정과 데이터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 네, 네. 그것을 수사해달라고 요구한 그 사항만 지금 특검으로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요. 사참위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DBR은 인양되고 나서부터 며칠 동안 감춰져 있었다. 네, 네. 그리고 그 공개된 자료를 검증해 본 결과 그 수만 곳에 이미 어떤 인위적인 가해가 뭐 조작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번 특검이 이 DBR 수사는 하나의 수사 DBR이라는 사건만이 아니라 침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조작이 됐다면 왜 조작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왜 누가 시켰는지, 네. 그러니까 결국 세월호 전반에 대해서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참위의 기간 지금 현재 1년 남았잖아요. 네. 그런데 기소권과 수사권이 여전히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 1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조사의 책임자이면서도 동시에 조사의 대상입니다. 예. 그것도 해양수산부, 해군, 해경, 국가정보원, 청와대.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력적인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정부 부처에 대해서 사참위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정부가 비협조적입니다. 아유.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특검을 통해서 영장 청구권과 또 자료 열람권을 가지고 있는 특별검사와 같이 결합을 하면 지금까지 사참위에 축적됐던 조사 결과 데이터들과 특검의 권한이 결합이 되면 예. 지금과 같은 6년 동안, 지난 7년 동안의 이 답보 상태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척시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뿐 아니라 우리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좀 말씀도 좀 해주시겠어요? 덧붙여서. 이번에 그 4.16 합창단이 너라고 하는 노래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첫 제목이 태어나던 날 잡던 손, 처음 잡던 손. 아,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목소리를 알아듣던 너. 네. 10살 적에 노을을 같이 보면서 엄마는 늙지 마. 말하던 너. 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그 다음 후렴구가 날마다 고마웠어. 그리고 매 순간 사랑했어. 네. 그런 가사예요. 네, 네. 저는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그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의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연대하고 예. 이런 것이 아닐까 뭐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마음을 나누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목에 매셔서 말씀을 그래도 이제 끝까지 다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4.16 세월호가 준 아프지만 값진 교훈은 생명 존중 그리고 안전한 사회겠죠. 때문에 이 4.16은 언제까지나 지켜줘야 할 끝나지 않는 네버엔딩 스토리일 겁니다. 자, 결코 끝나지 않을 기억 그리고 책임 약속 이 세 가지 마지막으로 4.16 합창단이 부르는 네버엔딩 스토리 가슴으로 들으시면서 오늘 시사직배송의 4.16 기억배송은 모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알 수 없는 저기 어딘가 오늘도 넌 숨쉬고 있지만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엔 같은 모습에 바람이 지나네 너는 떠나면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